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자, 다 하신 분들은 저가 하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구조는 다 이제 좀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을 추가해야 되면 이 부분 하나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당 기능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업데이트 기능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하나 더 추가해서 반복문이 계속 돌면서 기능이 선택될 때마다 그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구조예요. 업데이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능을 구현하실 때 굳이 좀 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드리자면은 정말 단순하고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정할 게시물 번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요거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요거. 물론 되게 쉽지만 일단 요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무조건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면은 딱 요것만 나오게 하는 거죠. 수정할 게시물 번호 땡땡 하고 입력할 수 있게. 게시물 번호 땡땡. 자, 요거를 이제 ln을 지워야 바로 옆에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입력이 되려면 s.next line. 자, 근데 요거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거 넥스트 그 스캐너 쓸 때 넥스트가 있고, 그죠? 넥스트 인트가 있고 넥스트 라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 넥스트 라인으로 통일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걸로 통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입력이 안 꼬입니다. 이거 인트 썼다가 막 sc.next 라인 썼다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이 좀 꼬이거든요. 자, 그래서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게시물 번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번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트로 지금 결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아티클 번호 인트잖아요. 인트. 여러분들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인트로, 자,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나가지 말고 일단 이렇게 받아볼게요. 여기 받으면 여기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죠. 자, AID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아티클 ID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나오고 입력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진짜 사소한 거를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서 되는 걸 확인하셔야 뭔가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이 좀 재밌어요. 한 번에 다 만들고 실행을 했는데 막 에러 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고치고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고치고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이거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하고 실행을 해보고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요거 어떻게 할지 이제 요것만 고민하시는 거죠.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 없는 게시물 번호인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게시물 번호 받았잖아요. 수정할 게시물 번호를 받았잖아요. 여기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게시물 번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시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바구니에 5개의 게시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구니를 이렇게 뒤져서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만 그 게시물의 번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세 번째 게시물 번호가 뭐 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몇 번째 게시물 번호가 몇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장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게시물 번호를 확인을 하시려면 다 꺼내봐야 됩니다. 저장소에서 하나씩 꺼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계신 게시물과 지금 방금 입력받은 게시물 번호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티클스에 0번째 걸 꺼내면 게시물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 번호가 몇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get id에서 가져와봐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비교하는 거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게시물의 아이디가 방금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랑 같은지를 따져보는 거고. 그죠? 자, 그걸 이제 if문으로 만들면 만약 첫 번째 게시물이 요거랑 같으면 if문 들어오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찾았잖아요. 이 아이디 해당하는 게시물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0번이 아니면 끝입니까? 아니죠. 옆에 1번째 있으면 1번째도 찾아야 되죠. 2번째 있으면 2번째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돼요. 언제까지? 모든 게시물을 다 검토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은 당연히 포문이고요. 자,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게시물의 개수니까 전체 게시물 다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표현이 조금 점이 2개 들어와서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표현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get 하면은 안에 있는 거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아이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겠죠.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빨간 줄 뜨잖아요. 이게 왜 뜹니까? 이거 AID는 스트링이고요. 여러분들 아티클에 저장할 때, 아티클의 번호를 저장할 때는 인트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인트로. 비교가 안 되죠.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인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AID.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딱 검색을 바로 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바, 문자, 숫자 변환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쫙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바의 어떤 그 문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스트링을 인트로, 뭐 인트로 스트링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보시고 필요한 부분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자바의 그 필요한 그 기능들을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익히시면은 그 사용되는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서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외우시는 게 훨씬 잘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 integer.parseInt 그리고 안에다가 변환할 스트링을 넣어주시면 int가 나온다. 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 이제 체크하셔서 바로 써먹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거 하나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았잖아요. 그럼 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테스트 클래스에다가 만들어서 그 작동을 좀 테스트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요거 예제 코드 같은 거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다 11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는 생긴 건 11이지만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산술연산 안 되겠죠, 이거. 더하기 해봐야 더하기 안 되겠죠. 이제 얘를 숫자로 바꾸자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integer.parseInt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 플러스 10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21인데 1110이 나오죠. 문자니까 붙어버린 거예요. 산술연산이 안 되고. 자, 이번엔 제가 s를 아까 integer parseInt 이용해서 넣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가 반환을 해줘요. 숫자를 반환을 해줘요. 이 해당 문자를 숫자로 진짜로 변경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이건 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A를 출력할 때 몇이 나온다? 똑같이 11이 나올 거예요. 요거 출력된 겁니다. 11. 자, 그리고 요거에다가 10을 더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2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아,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서 바로 적용해도 문제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기능 만들 때 어떤 자바의 개념을 찾다 보면은 좀 복잡한 개념을 공부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여기다 바로 적용하시려고 하면은 또 엄청 헤매실 거예요. 대신 여기서 몇 번 테스트해서 작동 원리를 파악하시면은 여기에 적용하는 게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적용한 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integer parseInt. 여기에다 AID 이렇게 넣어주시면 int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target이라고 잡아볼까요? target ID.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이고요. 요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찾는 거는 했어요. 찾는 거. 저장소 안에 원하는 우리가 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 번호의 게시물을 찾는 거. 이게 같으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없는 게시물, 없을 때. 자, 없을 때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타겟 아이디랑 아티클 가져와서 아이디를 꺼내봤더니 같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LG에서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없는 게시물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인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뭘 생각을 못 하신 거냐면 이 이품은 비교가 몇 번 됩니까? 게시물의 개수만큼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시물 아이디 꺼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아니래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니라고 바로 없는 게시물입니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라서 언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아이디가 우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게시물들 다 뒤져봤는데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 뒤져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이 포문이 지금 뒤져보는 행위죠. 포문이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LG로 만드시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없는 게시물이 계속 나옵니다. 데이터가 만약 100개 있다? 그러면 이거 한 99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시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예요. 포문 끝나면. 자, 대신 자, 요건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이 포문이 끝나고 이게 실행이 되면 무조건 실행되죠, 이거. 그렇죠?
얘는 그냥 무조건 실행되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만 실행돼야 됩니까? 게시물이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만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결정을 하려면 일단 if문으로 감싸야겠죠. 자, 그럼 이 조건만 잘 따주시면 되거든요. 조건.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을 알아야 되냐면, 자, 요 if문 타면은 뭐예요? 있단 얘기죠. if문 안 타면 뭡니까?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if문을 탔냐 안 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얘 입장에서. 자, 그럼 이제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if문을 탔다 안 탔다. 자, 그걸 뭘로 알려줄 수 있냐면, 뭐 이제 데이터로 알려주는 겁니다. 데이터로. 아무거나 하나 만드시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그지스트 플래그? 이게 뭐냐면 1이면 없다, 2면은 있다. 결정을 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이죠? 없잖아요. 이그지스트 플래그가 1이면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해주면 돼요. 이제. 자, 근데 if문 타면은 요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지스트 플래그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2로. 그럼 요거 안 타겠죠? 자, 그리고 찾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의해서 게시물 번호는요,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중복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이거 한번 찾았다, 게시물 한번 찾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복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같은 번호가 또 있을 리는 없으니까. 브레이크 해주시면 돼요. 브레이크.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일단 add 하시고, 자, 요 1번 게시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게시물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2번을 입력하시면 없는 게시물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번 게시물 입력하면 수정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수정 코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자, 어레이 리스트 수정할 때 set이라는 거. 자, 이것도 어레이 리스트를 모르시면 바로바로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고민해서 나오는 게 있고 고민해서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 수정하는 방법 모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수정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민을 하셔도 되는 것과 빨리 찾아보셔야 되는 것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코드의 논리적 흐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도 돼요. 1시간씩 고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인 거 모르는 거는 바로 찾아보셔야 돼요. 바로.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값 수정하는 거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set.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저장소 몇 번째인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럼 그 앞에서 적어놓은 그 n번째 값을 뭘로 수정할 거냐, 다른 수정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 if만 탔을 때 시점이 i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i 가지고 꺼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저장소에서의 원하는 위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articles, 여기가 우리가 저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죠. articles. 그래서 set 하시면 돼요. 몇 번째입니까? 지금 i 번째. 자, 그럼 바꿔야죠. 현재 지금 i 번째 뭐가 저장돼 있어요? 아티클이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새로 아티클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주면 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수정할 번호로 1번을 입력했어요. 그럼 번호가 1번인 아티클이 이 i 번째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아티클을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 줄 거예요. 수정 번호로. 우리는 아티클을 무조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쓰기로 했으니까 아티클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 만드시려면 무조건 3개 필요하죠. id, 타이틀, 바디. 자, id는 변할 리 없겠죠. id는 변하지 않죠. 해당 똑같은 게시물에 제목과 내용만 바꾸는 거니까. 자, id는 뭘 쓰면 됩니까? 그럼 요 get id 쓰면 되잖아요. 지금 뭐 get id 써도 되고 뭐 target id 써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i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타이틀이랑 바디는 어떻게 해요? 입력 받아야겠죠?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넥스트 라인, 바디도 넥스트 라인. 여기에다가는 뭡니까? 제목 땡땡. 내용 땡땡. 자, 그리고 빨간 줄 뜨는 거는 요 위에 아티클이 어딘가에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아티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겹쳐서 그런 거고, 2 정도로 할까요? 그럼 우리가 새로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한 새로운 게시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해서 됐으면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없는 거 입력하면 없는 게시물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다시 1번 누르면 있으니까 이제 수정 기능이 실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지금 AA로 수정이 된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